안녕하세요. 명지영의 독일 가옥입니다. 제가 요즘 좀 영상 올리는 일이 조금 드물어졌죠. 레슨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입시철이라서요. 근데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이걸 도대체 어디까지 올려야 되나 뭐 그런 한계, 그리고 또 EMI에서 제가 브람스 가곡 그거 피아노 치면서 같이 해놓은 걸 가지고 제가 이제 유튜브 수익 창출이라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어서 그거를 신청해 놓았는데, 이게 수익이 창출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저작권 문제로 저를 이제 신고처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클래식이 저작권이 있나 지금 아직 몰라. 제가 이의 제기를 해놨는데, 혹시 이게 이제 한 달이 걸린대요. 30일. 그 이후에 제가 만약에 제가 이의를 한 것에 부당하다고 그러면, 그런 판결이 나면 제 계정이 삭제될 수도 있대요. 근데 갑자기 제가 그런 사인을 이제 하고 나서 계정이 삭제되면 제 채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제가 올려놓은 거의 500개 되는 영상이 날아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지만 뭐 그래도 할 수 없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디까지 올리면 될까? 그러다가 문득 가끔 댓글 달리시는 분들 중에서 저는 입시생들을 기준으로 이제 제가 올리기 시작했었잖아요. 입시곡을 위주로 해서. 그랬었는데 갑자기 독일어를 배우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제 그 비투몽, 제가 아주 제일 처음에 올려놓은 첫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재밌게 공부를 하고 있다는 굉장히 생뚱맞은 그 댓글이 달렸어요. 그래서 이게 독일어를 배우는 채널이,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들어가 보거든요. 여러 그 독일 사람 또 한국 사람 채널들을. 근데 이게 내가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내 그 채널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독일어를 배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갑자기 되니까 굉장히 좀 재밌어졌어요. 저는 언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처음에 굉장히 좋아했었고, 이제 중학교 때부터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독일어 대학교 때 이제 독일 유학을 결심하고 독일어를 하면서 제가 독일에 가서도 피아노하고 이제 리트를 하면서 제가 그 동문학을 조금 공부했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하여튼 재밌었어요. 근데 재밌었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외국어에 관심이 있을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외국어를 통해서 내가 그 나라의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독일어에서 이제 독일에서 있었을 때 그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방학에 프랑스어 그 강좌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 그 약간 계절학기처럼 제가 이제 신청을 해서 들었는데, 그때 한 달 이제 그 어떤 한 달 코스였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문법 시험을 봤는데 1등을 했었고요. 그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너 프랑스어 처음 배운 사람 맞냐? 그리고 제가 그때 그 프랑스어의 그 강좌를 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최종 목표가 어린 왕자를 읽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 내가 만약에 언어를 배운다면 어떤 책을 읽기 위해서 언어를 배우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프랑스어를 배워서 한 달 만에 다 함께 어린 왕자를 읽었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기쁨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은 이제 많이 잊어버렸지만 그러면서 발음을 배우고 문법을 배우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태리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음악 용어로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가끔 이제 오페라 아리아나 안 그러면 그 칸초네 같은 그런 것들을 하니까 그게 굉장히 단순한 노래인데 그냥 아름다워요. 무슨 뭐 뱃노래 같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태리어는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발음 같은 걸 조금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요즘 또 중국어에 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어를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천자문도 막 다 쓰고 지금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중국어는 진짜 멘붕이 오더라고요. 근데 중국어를 이제 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제가 그 화장품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그 마케팅 같은 거 좀 이런 걸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제조에 조금 관련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왕홍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그 블로거들이죠. 그 화장품을 파는 블로거들이 있는데, 제가 그 왕홍들이 이렇게 하는 어떤 그 현장에 이제 한번 갔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왕홍들이 어떤 그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막 물건을 팔아요, 그 현장에서. 근데 갑자기 그 말을 너무 알아듣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중국어를 이제 배우겠다고 결심을 했고, 또 하나는 그 무술 영화나 중국 영화에서 보면 너무 그 말들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중국 영화들이 왜 살짝 우리 카툰처럼 만화 영화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디즈니에 있는 만화 영화. 그래서 중국어는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제가 러시아어도 알파벳을 조금 공부했어요. 근데 역시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그 라흐마니노프 가곡을 이제 저희가 이제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 원어 가사가 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그 사실은 저는 외국어를 배우는 동기가 거의 다 어떤 시나 문학 작품이나 그런 거를 읽고 싶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히브리어나 이런 걸 배운다면, 라틴어를 배운다면 성경을 읽고 싶어서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어는 그냥 학교에서 배우려니까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뭐 거의 느낌이 없는데, 요새는 영어라는 게 너무 대세라서, 야,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는데 얘네들이 한국말은 얼마나 잘할까, 이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사실은 의사소통을 위해서 배웠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영어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가장 지금 필요한 언어니까. 근데 그 영어에 사람들이 너무 목숨을 걸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독일어를 공부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 내가 한국말을 잘해야겠다. 왜냐하면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이요, 이게 이제 언어에 대한 감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여러 나라 말을 잘해요. 왜냐하면 그런 그 사람의 어휘력, 그 다음에 표현력, 그 다음에 상상력,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문학 작품을 많이 접하고 또 책을 읽고 이러니까 자기가 생각하지 않는 거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내가 갑자기 어딘가에 가서 대화를 하는데 막 시를 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그 이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표현력을 위한 단어와 어휘를 내가 계속 구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어를 잘하고 싶은 사람은 한국말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도 많이 읽고, 이런 대화하는 거, 그다음에 글 쓰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그것이 외국어로 확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이 독일 가곡 채널을 통해서 독일어를 배우시려는 분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은 아닌데 초기에는 제가 발음을 올려놨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독일어를 발음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그런 곳이 없잖아요. 제가 독일 어떤 조금 유명한 독일어 가르치는 사이트에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중급, 뭐 거의 고급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어휘를 가르쳐 주는 거였었는데, 인용구 뭐 이런 거. 그랬는데 갑자기 발음이 너무 틀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이게 독일어 전문 교육기관인데 왜 발음이 이렇게 틀려? 근데 그 발음이 틀리다는 의미가 뭐 이게 어떤 사투리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트라우리히 그러면 그런 RIG, RIG 같은 거 리히 발음 나거든요. 제가 그런 거 굉장히 강조하죠. 근데 갑자기 그게 그 동부 유럽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트라우리크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근데 갑자기 이 발음 사이트에서 그런 발음을 하니까 갑자기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 댓글을 올렸어요. Es ist sehr schade, 좀 유감스러운데, 너희 그 Aussprache가 이렇게 nicht ganz gut, 그러면서 그렇게 좋지는 않다. 나는 지금 그 Aussprache를 우리 한국의 그 Gesangsstudenten, 성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내가 Unterrichten을 하고 있는데, 수업을 하고 있는데, 좀 유감이다. 이제 댓글을 올렸더니 갑자기, 그 다음에 막 3번이나 계속 온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자기네 강사 중에서 슈바이처린이 있대요. 그러니까 스위스 사람. 스위스 사람들은 약간 이상한 독일어 발음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독일어를 가르치는 그런 데서 그런 사람을 쓰면 솔직히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지인한테 굉장히 야단을 맞았어요. 그러면 스위스 강사가 잘리는 거 아니냐, 저 때문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발음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채널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독일어를 배울 때
그 발음 공부는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좀 나름 좀 좋더라고요. 굉장히 좀 그 댓글이 하여튼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독일어를 배우시려는 분들한테 내가 그런 것들을 조금 팁을 줄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수시, 정시, 수시가 살짝 끝났죠. 서울대, 한예종, 그리고 지금 뭐 경희대, 뭐 중앙대 여러 지금 수시 발표 나고 막 있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야 되는 길은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있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을 다녀보고 계속 공부를 해보니까 이 공부는 그냥 어떤 관문을 통과해서 제가 이제 우리가 입학시험을 보긴 해야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관문을 넘어서면 또 다른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돌아가는 길이나 아니면 거기서 살짝 문턱에 걸려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계속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간다면 여러분이 계속 흥미를 가지고 재미있게 즐겁게 그 길을 간다면 그리고 또 여러분이 그 음악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계속 가야 하고 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독일 가곡을 공부하는데 어떻게 그 순서 그거를 조금 이야기해 볼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화이팅입니다.